안녕하세요. 운동이 취미인 평범한 30대 여자 에리카입니다. 물론 에리카보다 더 평범한 이름도 따로 있는데요. 오늘은 닉네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낯을 가려서요. 방금 전에 안녕하시느냐는 인사를 드렸는데 요즘처럼 안녕하냐는 말에 진심이 오간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평범했던 생활은 과거의 기억처럼 아슬하고 매 순간 바이러스를 경계하는 새로운 생활 습관이 자리 잡아가는데요. 물론 여성들의 삶이란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안녕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었죠. 묻지마 범죄, 취중 실수라고는 하지만 어쩜 그렇게 눈 감고 골라도 여성들만이 타겟이 되는 강력 범죄들이 많은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거대하고 심각한 사회 담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주제도 못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제가 취미로나마 가져온 운동이라는 영역에서 여성 생활체육인으로서 느껴온 조금은 사소하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자와 운동입니다.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이나 훈련이 아닌 순수한 개념의 운동은 비교적 최근에 고안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불과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조깅을 하면 경찰들이 와서 불신 검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유도 없이 뛰냐는 거죠. 꼭 도둑질이라도 한 것처럼. 운동이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술과 시스템의 발달로 비대해진 잉여 시간 대비 상대적으로 줄어든 활동량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하는데요. 조금 거창했나요? 그렇게 간단한 요약은 아니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몸은 과거 원시 시대 호모사피엔스의 그것과 거의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모사피엔스들이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죠.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매머드 쫓아 뛰면서 자동으로 유산소 해결되고 창 던지고 돌 던지고 하면서 근력운동, 중량운동 해결되고 땅에서 먹을 거 뽑아 올리면서 자동 풀스쿼트, 런지, 고중량 고반복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과 시간을 쥐어짜내야 하죠. 형편에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옆에서 숫자를 세주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 둘, 둘 반, 자, 한 세트만 더 할게요. 같은 대사를 쳐주는 사람들이요. 의학과 의생의 발달로 다소 쓸데없다 싶을 만큼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와 비례해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시간 역시 함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운동을 해야만 하느냐고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아프거든요. 나중에. 저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연령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아까 인사드렸다시피 30대 중반이고요. 아마 제 동년배 이상이신 분들은 뼈저리게 저의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제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운 좋은 어린 분들은 꼭 경각심을 가지고 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저는 비교적 운동을 꾸준히 해온 축에 속하고 운동 강도도 만만치 않지만 매일같이 술 먹고 놀아도 멀쩡하던 20대 때와는 체력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후회하죠. 조금 더 일찍 운동을 시작할 걸 하고요. 사용하는 모든 것은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녹이 습니다. 그저 물이 흐를 뿐인 배수관도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붉은 녹과 물때가 끼기 마련인 것처럼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자의 운동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운동의 본래 의의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건강보다는 미용이 중심이었고 기능보다는 외양에 중점을 둔 경우가 많았죠. 여러분들은 여자 운동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니까 유튜브 검색어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단 시간 칼로리 소모하기, 개미어리 만들기, 젓가락다리 만들기, 기압팔뚝 만들기. 이런 것들은 비교적 고전적인 축에 속하는 클래식한 것들이고요. 요즘에는 일자쇄골 만들기, 애플힙 만들기, 11자 복근 만들기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추가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더 빡세진 거죠. 물론 여성의 기본 덕목인 가슴과 엉덩이라는 기본 곡선은 그대로 유지한 채 말이에요. 이러한 여자운동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들 무언가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에 있습니다. 애플힙,
일자쇄골, 기압팔뚝. 이러한 결과물들은 또 시각적인 것에 국한된다는 경향을 보이죠. 시각적인 결과물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일 텐데요. 누구에게 보기 좋은 것일까요? 나를 바라보는 상대방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여자들은 여자 운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기 좋은 즐거운 대상이 됩니다. 이렇듯 많은 여자들이 내가 내 시간, 내 노력, 내 피땀 눈물을 들여 내 몸을 단련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내 자신이 타자와 대상화되는, 내가 소외되는 경험을 적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운동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운동이란 내 몸이 탈나지 않게 관리하고 개선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2차원이 아닌 3차원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몸이란 얇은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고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3차원에서 움직이고 기능하는 것이란 것이죠. 또한 우리의 정신과 영혼 역시 이 몸에 담겨 함께 3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몸이 자동차처럼 여러 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고민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가 한 대밖에 없지만 여러 대 갖고 계신 부유하신 분들을 보면 한 대는 출퇴근용으로 쓰고 또 한 대는 마트용으로도 쓰고 또 한 대는 전시용으로도 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때 전시용이 되는 차는 굳이 때때로 본넷을 열어 엔진룸을 점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페인트 도색이나 신경 쓰고 광택이나 내주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몸은 자동차와 달리 단 하나밖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댁이나 사무실에 여분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네, 없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한계로 우리의 몸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간에 교체하지도 못하고 알뜰살뜰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용기간 내 최대한 쾌적한 사용을 위해서죠. 여자의 몸이라고 이런 상황에 별다를 것은 없습니다. 여자도 인간이고 여자의 몸도 인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들 역시 인간의 몸의 근본적인 존재 의의와 지향점에 맞게 운동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여자분들이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세고 더 오래 더 기능적으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승모근이 툭 솟아오를까봐, 앞벅지가 굵게 붉어질까봐, 종아리 알이 도드라질까봐 등등 수많은 미용상의 이유들로 많은 여자분들이 근력 운동을 회피하거나 중량을 낮게 설정하도록 유도되어 왔는데요. 저 역시 PT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 트레이너분이 배정되었죠. 그분이 저에게 보기 싫게 근육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저중량 저반복으로 케어해 주시겠다고 배려하는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운동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미용, 다이어트에 있을 거라고 전제하신 거죠. 그리고 근육 생기면 싫어할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근육은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커질수록 더 큰 힘을 냅니다. 보톡스까지 맞아가며 없애고 싶어 마지 않아 하는 그 승모근. 승모근이 없으면 30이 넘은 30대 여자도 갓 태어난 아기만큼이나 자기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미란 선수처럼 될까봐 걱정하는 앞벅지, 허벅지는 어떤가요? 허벅지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근육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만큼이나 아주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작용을 하죠. 제2의 심장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물론 근육의 크기가 건강의 유일한 단일 척도나 비례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강함을 추구하다 보면 근육의 발달은 자연히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운동 전후로 필수다,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인간의 근육이란 강직되는 방향뿐 아니라 이완하고 유연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도 단련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남자들은 이런 스트레칭, 유연성 위주의 운동을 여성적인 운동이라 칭하며 기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력 운동 전후에 꼭꼭 넣어 루틴으로 만들고 서로 공유하죠. 오로지 여자들만이 근력 운동, 중량 운동을 남성적인 운동이라 인식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위주의 편향된 운동을 하죠.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꼭 보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인지 짐작해 보시겠어요? 하나는 트레드밀, 우리가 흔히 러닝머신이라 부르는 유산소 머신이 있고,
또 하나는 근력 운동, 중량 운동을 할 수 있는 웨이트 존입니다. 아무리 작은 헬스장에 가도 이 두 가지는 꼭 보게 되실 건데요. 왜냐하면 유산소와 무산소, 심폐운동과 근력운동 둘 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운동계의 양대 산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독 웨이트존에서는 여성분들의 얼굴을 마주치기가 힘듭니다.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운동의 반인 근력운동 코너에서는 여성분들의 얼굴을 보기가 힘이 드는 거죠. 물론 여성분들이 웨이트존을 기피하는 이유도 10분 이해가 갑니다. 여성분들은 비단 운동 영역이 아니어도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원치 않는 시선, 충고와 조언을 가장한 참견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니 하물며 남자들의 카르텔이 끈끈한 웨이트존에서는 어떻겠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회문화 전반적인 인식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집단과 단체를 통해 사회문화 전반의 인식 제고를 꾀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내가 스스로 세운 진입장벽을 조금 허물어 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 여리여리함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어깨가 너무 넓어져서 남자 같다는 소리를 듣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과 우려를 조금 버려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남자들은 가슴 운동을 해서 가슴이 커지면 그것을 남들에게 뽐내지 못해 안달이지, 나 여자 같다고 놀림받으면 어떡하지? 너무 글래머가 된 건 아닐까? 미스 코리아 나가라고 손가락질 받기 전에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티저츠라고 부르죠. 유두만 아슬아슬하게 시상식 드레스처럼 가린 그런 러닝 셔츠를 입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바쁘죠. 오로지 여자들만이 남자들과 똑같은 운동, 그리고 똑같은 운동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몸과 건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그런 변화와 맞닥뜨렸을 때 걱정과 우려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여자가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획일적이고 단단한 하나의 프레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여자가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 이것은 사회와 시대와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하얗고 말랑말랑한 풍만한 여성들이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슈퍼모델 이후의 트위기 시절에는 병약하고 퇴폐적인 헤로인 시커와 같은 마른 여자들이 당연한 여자의 귀감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창백한 안색이 아름답다 해서 비소와 같은 독약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는 사회적, 시대적으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준은 언제나 한 곳에 머물러 있죠. 여자의 반대 성별, 타인의 취향과 입맛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원대하거나 거창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간식을 사 먹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는데요. 내가 내 돈, 내 카드를 긁어 내 간식을 사 먹을 때 굳이 다른 사람의 취향과 입맛을 의식하지는 않죠. 그저 아무렇게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내 입에 털어넣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저는 여자의 운동도 이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지사 내가 내 돈, 내 시간, 내 노력을 들여 운동하는데 내 입맛에 맞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 몸이 당연히 나의 것인 것처럼 내 운동 역시 내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자도 인간인 것처럼 여자의 운동도 인간의 운동이어야 합니다. 예뻐지는 여자 운동, 이런 것들은 운동이라기보다는 미용의 영역에 속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꼭 사라져야만 하는 사회적 적폐라기보다는 그것만이 여자 운동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운동 목적은 건강과 강함의 추구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인으로서 양념을 치자면 즐거움 추구 정도가 추가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가 주체가 되는 운동을 하면 놀랍게도 그 고통스럽고 지겨운 운동이란 것이 꽤 즐길 만한 것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핫바디, 다이어트 등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면 게임과 같이 내 몸을 레벨업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20대 초중반에는 운동을 뷔페처럼 섭렵하고 다녔습니다. 말이 좋아 섭렵이지 그저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에 불과한 것이었죠. 이거 하다가 한두 달 되면 지겨워서 때려치고, 또 저거 하다가 두 달도 못해서 그만두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겨웠거든요.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그만두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운동 그만두면 몸 퍼질까 봐요. 그렇게 이 운동 저 운동을 전전하던 어느 날 우연히 근력 운동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크로스핏이었죠. 제 몸이 실제로 강해지고 있다는 체감이 드니까 너무너무 흥미롭고 신기하더라고요. 나 무게를 몇 가지 들어올릴 수 있는 거지? 나 혹시 저 동작도 되려나? 되네? 그럼 혹시 저것도 될까? 어느 순간 미용이라는 목적은 새까맣게 있고 제 몸이 단련되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7년을 넘어 8년 차에 가깝게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 제가 얼마나 이 운동을 오래 했나 스스로 세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인내심 제로의 아이콘인 내가 하고요. 스네치, 역도의 인상 동작이죠. 제가 그걸 처음 시작했을 때 원판에 아무것도 끼지 않은 5kg짜리 빈 바벨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5kg 가까이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더 연습하면 무게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제가 이걸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PC방 출첵하듯이 매일같이 체육관 출첵하고 보스몹 잡는 레이드 뛰듯이 계속 쇠질하는 겁니다. 재밌으니까요. 예전에는 운동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운동 그만두면 몸 퍼질까봐, 그래서 남들이 살쪘다고 할까봐, 남들이 안 예쁘다고 할까봐. 그런데 지금은 기껏 채워넣은 내 근력, 내 근육, 내 기록 이런 것들이 소실될까봐 아까워서 그만두지 못합니다. 기준이 저에게로 옮겨온 것이죠. 이렇듯 내가 주체가 되는 운동을 하면 자기 효능감도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순수한 자부심,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자도 인간입니다. 특별히 엄청난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아니더라도 여자도 인간이라는 명제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여자가 인간의 몸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으로서 소비되는 것에 그렇게 큰 저항감을 느껴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여자의 몸이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너무 만연해서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느끼는 게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이미 그런 분위기라고 손 놓고만 있다면 인간 사회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겠죠. 미국에 흑인 노예제가 있었을 때는 흑인은 대충 다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습니다. 내 곁에서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그들이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죠. 여자에게 투표권, 창정권이 허락되지 않던 시대에는 정치란 당연히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처럼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일제강점기가 계속됐다면 저는 아마 아사다, 마사코 이런 일본식 창씨개명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방와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옳은 말들은 처음엔 되게 유난스러운 뉘앙스를 띠게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혹은 자연스러운 척 세팅되어 있는 현 상황을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깨야 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소박하게 최소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는 영역에서라도 여자들이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 자신부터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인지하고 대우해 줘야겠지요. 내가 우리 집개를 귀하게 여기고 예뻐해야 남들도 내가 보는 앞에서 우리 집개를 함부로 발로 뻥뻥 차지는 못합니다. 최소한 예뻐하는 척이라도 하고 눈치라도 보겠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키운 귀여운 내 새끼, 자랑스러운 내 몸, 내 근육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더 크게, 더 건강하게 키워주세요. 그건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맥락에서도 멋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 호모 사피엔스는 자연에 속한 것이고 자연에서 건강하고 강한 것보다 멋진 일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당연한 이야기 끈기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